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패드로 녹화하는 거라 굉장히 더 깔끔하게 녹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느낌적인 기분. 뭔 말이죠? 어쨌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 56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가 시험범이에요. 제목은 독립운동가들이 dreams, 꿈꾸었던 나라, dreaming. 여러분들은 꿈꾸고 계신가요? 나 어디서 봤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꿈꾸다랑 그 잠잘 때 그 꿈이랑 다 같대. 우리는 드림, 우리는 한국어로 꿈이죠. 영어로 드림이죠. 그게 뭐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독립운동가들이 40년대, 그러니까 45년에 앞서서 일제 패망을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패망을 예상해요. 예상하니까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독립해서 만들면은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늘 한반도에 있던 조선 건국동맹, 연안 지역에 있던 조선 독립동맹, 그리고 충칭의 임시정부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건데 이들이 각각 어떤 나라를 꿈꿨고 그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공통점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주제 첫 번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돼? 국외에서 나타났던, 그러니까 국내에 있던 독립운동 말고 국가 밖에 있었던 독립운동 기지가 독립운동 단체,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단체들이 있었는지 볼 건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왜 이때 독립운동가들이 희망을 갖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냐면은 1941년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일제가 미국한테 계속해서 처음에는 유리하다가 미드웨이 해전 이후로 불리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의 패망 분위기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분위기 형성되는 걸 막기 위해 엄청나게 거짓 정보도 흘리고 조선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도 알려주지만 그럼에도 막을 수 없었어요. 일제의 패망 분위기 형성을. 그래서 조선인들은 대충 눈치를 많이 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새로운 국가 건설을 준비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희망이 보이니까 일본이 지금 전쟁에서 지고 있다.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기존에 배웠던 충칭 임시정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임시정부가 40년에 충칭에 정착했었죠. 충칭에. 이 임시정부가 41년에 건국 강령이란 걸 발표합니다. 앞으로 나라가 세워지면은 이러한 강령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뜻인데 가장 중요한 게 조소왕이 작성한 삼균주의,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삼균주의가 무엇이냐면은 정치, 경제, 교육에서 균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등, 형평성, 공정에 맞게 균등하게 정치, 경제, 교육을 실시해서 민족, 개인, 국가 간의 균등을 이루자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해서 정치, 경제, 교육에서 차별적인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대우해주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는 민주공화정이죠. 그러니까 왕정이 아니라 네, 지금 녹화하는데 오반 친구가 들어왔다고 애들이 막 채팅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녹화 애들이 어제 나는 우리 반 친구들이 알아서 잘 진압하고 나는 녹화하겠습니다. 민주공화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주권을 갖고 투표를 행사해서 대통령이라든가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치하는 것이 민주공화정이죠. 왕정과 다르죠. 이런 정치적으로 균형 상태인 민주공화정, 그리고 경제적으로 토지와 대기업을 국가 것으로 만드는 국유화를 해서 나눠주는 이런 것을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의무 교육을 통해서 돈 많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무상 교육을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토지와 대기업 국유화를 좀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잠시 후에 설명할 건데 일단 건국강령 먼저 사료를 통해 보겠습니다.
이게 삼균 제도가 시약에 나와.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란 것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힌트를 주자면 대한민국 건국강령, 조선 독립동맹의 건국강령, 조선 건국동맹의 강령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삼균 제도가 딱 글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의 균형을 이루자라는 말이 나와서 아까 방금 말했던 게 다 여기 써 있죠. 보통선거제도를 통한 민주공화정. 그래서 한층 발전한 그런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토지와 생산기관의 국유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원래 사회주의, 즉 좌파가 추구했던 이념이에요. 평등사상. 근데 이 시기쯤에 이르러서는 민족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족주의 우파단체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는 서로의 장단점, 좋은 점을 배워서 공유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런 우파 단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토지와 생산기가 국유와 같은 이념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조금 덜 중요한데 재미한족연합위원회라고 해서 미국에 있던 독립운동가 한국인들이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임시정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 임시정부를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정부로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외면을 해요. 왜냐? 미국은 이때부터 슬금슬금 한반도에서 약간 자신의 세력 확대를 노리고 있었는데 만약 임시정부를 승인한다면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임시정부가 들어와서 정부 노릇을 할 거잖아. 그러면 미국의 세력 확장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교라든가 이런 국가들과의 관계는 정말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 편 내 편이 없습니다. 우리 편 네 편이 없어요. 미국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다 비슷해. 자신의 이익 확대, 세력 확대가 목표였지 이들이 무슨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도움을 줬다는 마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사단원 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선의용대가 분열돼서 북쪽으로 갔던 화북지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그리고 이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으로 바뀐 거 배웠죠. 이 조선의용군이 어느 단체의 산하였었죠? 그쵸, 이 바로바로 조선 독립동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력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으로 갔다고 배웠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선의용대에 분열할 때. 이 조선 독립동맹은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좌파 성향의 단체예요. 임시정부는 여기 말했듯이 조선의용대에 김홍봉이 참여하면서 좌우가 합쳐진 단체인데 이 화북지대 조선의용군이 소속돼 있던 조선 독립동맹은 사회주의 계열이면서 김두봉이라는 인물이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봉이 나왔네요. 김원봉, 양세봉, 김두봉. 이 김두봉이 중심이 된 단체인데 근데 이 굿노트는 지우개가 없니? 이렇게 다 지워야 돼? 하나하나? 지우개 없어? 어떻게 지워? 지우개 있네. 지우개도 좋아요. 지우개 없을 리가 없지, 그치? 난 바보야. 어쨌든 민주공화국,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처럼 민주공화국을 지향했고 남녀 평등이란 걸 또 지향했네요. 대기업 국유와 토지 분배도 똑같이 임시정부처럼 지향했으며 의무교육, 무상교육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거의 없어. 거의 똑같아. 민주공화국, 대기업과 토지의 공유, 그리고 의무교육, 무상교육 시행. 그리고 이들이 우리 옛날에 민족유일당, 연합전선, 통일전선 배웠듯이 이들 단체들끼리, 그러니까 임시정부랑 조선 독립동맹이 연계를 시도합니다. 계속 연락하면서 우리 힘을 모으자. 하지만 일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패망하면서 논의는 중단됩니다. 다음 가기 전에 독립동맹의 건국강령을 볼게요. 이게
임시정부의 강령인지 독립동맹의 강령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힌트는 임시정부는 이 삼균제도라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조소왕의 삼균주의. 하지만 독립동맹이라든가 잠시 후에 배울 건국동맹에는 그런 삼균주의라는 글씨가 없어요. 하지만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남녀평등이 독립동맹에서만 써 있기 때문에 이 남녀평등 실현을 통해서 독립동맹임을 아시면은 좋겠네요. 그쵸? 이렇게 미리 지워두면은 다음 좋겠네. 오케이. 이제 국내에서 건국을 준비한 단체를 보겠습니다. 바로 조선 건국 동맹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왜냐? 사단원에서 살짝 또 나와. 이 조선 건국 동맹은 여운형이란 인물이 만듭니다. 여운형 우리 옛날에 상하이의 독립운동 기지 배울 때 신한청년당 김규식과 함께 만들었던 그 여운형 기억나시나요? 그 여운형입니다. 여운형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해방 정세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았던 인물이 여운형입니다. 그 다음이 이승만, 김구고요. 조선 건국동맹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민족주의 우파와 사회주의 좌파가 같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운형이 중도 좌파예요. 그러니까 약간 사회주의 이념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데 민족주의를 미워하지 않은 중도적인 중간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어서 민족주의들을 포용해서 같이 만듭니다. 이들의 건국 강령 역시 중요한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 말 그대로 민주공화정을 지향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건국동맹의 강령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이 노농대중해방입니다. 이게 조선 건국동맹의 강령인데 대동단결에서 일본을 몰아내자 이런 것도 건국동맹 강령을 알 수 있는 힌트고요. 여기 노농대중의 해방이라는 단어가 건국동맹 강령의 핵심이자 힌트입니다. 나머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민주공화제 수립하자는 것은 임시정부라든가 독립동맹과 거의 유사하죠. 근데 이 노농대중 해방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써 있습니다. 물론 독립동맹도 이런 걸 지향했겠지만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를 풀 때 이런 단어를 통해서 힌트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다음 건국동맹의 활동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중요해요. 활동 중요합니다. 전국에 지방 조직을 만들어. 이 지방 조직을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해방 후에 45년 해방 후에 조선 건국동맹이 건국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데 그때 굉장히 영향력이 셌어요. 미군에 대항해서 우리 스스로 정부 수립을 주도하는데 굉장히 영향력이 셌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방 조직을 만들어서 노동자, 농민, 청년 단체를 만듭니다. 특히 그 농민들의 단체가 농민동맹이었는데 조선 건국동맹의 농민동맹은 일제가 이때 사람들을 강제로 수탈하고 있었잖아. 강제 동원하고 있었잖아. 징용, 징병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식량도 공출하고 식량 배급하고 그러고 있었잖아. 그런 공출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제가 지금 중국이라든가 미국과 전쟁하고 있는데 한반도 내부에서 후방에서 교란을 그러니까 방해하고 있습니다. 메롱 이러면서 바보 똥개 이러면서 일본을 뒤에서 방해하고 있었고 아까 임시정부랑 독립동맹이 연합하려고 시도했듯이 이 조선 건국동맹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안에 있던 조선 독립동맹과 연락하면서 동맹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방 후에 일제가 항복을 하니까 해방 후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네, 조선 건국동맹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 244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이 시기에 이런 단체들 말고도 국내에 수많은 비밀결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징병되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끌고 갔잖아. 전쟁에 동원하려고. 그거 싫어서 산에 숨어가지고 징병 반대하고 일제랑 싸우던 비밀결사도 있었고 수많은 비밀결사들이 전국에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234페이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했던 국제사회의 그런 회의를 배울 겁니다. 세계 특히 카얄포라고 보통 많이 외우는데 카이로, 얄타, 포츠담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암기를 빡세게 하지 마시고 암기하실 거면 카이로에다 먼저 암기하세요. 여기는 일단 이해를 하세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단원이랑 연결이 돼.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독립과 연합국들이 막 지원을 해줬잖아. 일본을 무찌르고. 그게 과연 이 미국, 영국, 소련 이런 나라들이 한국이 불쌍하고 정의적 차원에서 도와줄 걸까? 아니야.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그러니까 식민지를 또 하나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일본이 패망하고 독일이 패망해서 그들의 식민지는 없어졌지만 미국, 영국은 그대로 식민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그 식민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열어서 한반도를 어떻게 할까 논의를 했던 겁니다. 지금부터 배울게요.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될수록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전쟁에서 지고 연합국, 영국, 프랑스, 미국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같은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를 어떻게 누가 가질까, 어떻게 처리할까를 얘기하기 위해 회담을 개최해요. 첫 번째, 1943년 미국, 영국, 중국의 대표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을 엽니다. 여기서 일본과의 전쟁에서 우리 힘을 모으자.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인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 적당한 시기에 in due course에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시키자. 그러니까 왜 적당한 시기냐면은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그 중국의 장개석한테 요청을 해. 야, 너 지금 카이로 회담 간다며? 우리나라를 빨리 독립시켜달라고 거기서 요청 말해줘. 중국 여기 카이로 회담에 중국이 참여하니까. 근데 장개석이 가서 말하려고 했더니 미국이랑 영국이 조금 반대를 해. 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를 바로 독립시켜주면은 미국이라든가 영국이 갖고 있던 뭐 인도, 필리핀 이런 식민지들도 바로 독립해달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영국이라든가 미국에서 중국한테 말을 해. 야, 아무리 그래도 한반도를 바로 독립시키면 안 되지. 우리 식민지가 있는데 하면서 바로 독립이 아니라 in due course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키자로 약간 애매하게 합의를 보자라고 해서 카이로 회담에서 적당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독립하자고 최초로 보장을 해줍니다. 어쨌든 보장은 해준 거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카이로 회담 중요해요. 그리고 1945년 이탈리아가 항복을 해서 독일과 일본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또 열었는데 소련이 연합국에 참전해서 일본과 함께 싸우자는 것을 약속했고, 그리고 뭐 패전국의 식민지들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죠. 한반도,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에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이 연합국들이 논의해서 만들자라는 합의도 합니다. 다음 포츠담 회담인데 독일이 항복하고 이제 일본만 남은 거야. 온리 일본만 남아서 다시 모여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해야 한다는 점을 합의를 하고 한반도도 꼭 독립을 시키자 라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네, 이런 포츠담 회담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후에 소련이 일본에 참전해서 대일본전에 참전을 하고 미국이 유명하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광복을 하게 되죠. 이 8월 15일에 일본 천황, 그러니까 일왕이 항복하는 그런 라디오 방송이 나왔는데 그 라디오 방송의 음질이 좋지 않아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은 잘 몰랐대요. 그래서 이 뭐야 저게 뭔 소리야 이래가지고 8월 16일이 돼서야 그 소식이 전국에 퍼져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이런 소식이 퍼졌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렇게 국제사회의 힘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꼭 우리 국민 스스로의 독립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정부, 독립동맹, 건국동맹,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으니까 독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길고 긴 일제강점기라는 터널을 지나서 해방, 광복을 맛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나라를 건설하고 그 국제사회들 미국, 영국, 소련 같은 나라들은 한반도를 어떻게 야심탐탐 노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4단원에서 배우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시험 준비 열심히 하세요.